이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음,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부엄에 있는 것들인데 오랄, 오늘은 배가 좀 가렵네. 혹시 평소에 잘 맞던 바지 단추가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잠기지 않는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식사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밤이 되면 특히 손발이 차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날 밤에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무겁고 더부룩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 시간이 지나며 몸이 노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신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속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오랫동안 쌓이며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체온이 충분히 높지 않아 에너지를 제대로 태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장이 막힌 배관처럼 되면 독소가 몸 안에 머물러 다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압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내장 지방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압이 이미 높아지고 배가 불룩해지며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거나 더 나아가 심혈관 합병증에 직면하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상태라면 오늘 내용의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식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익숙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단 며칠 만에 장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관이 더 원활해지며 복부 지방이 서서히 줄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항상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유호진이며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령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많은 건강 문제가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겨울철 무입니다. 단순한 무가 아니라 대략 11월부터 2월 사이에 수확된 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입니다. 겨울무는 여름무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눈에 띄게 높고 비타민 C의 양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무는 생존을 위해 뿌리 부분의 당분과 수분, 영양분을 더 많이 저장해야 하는데 이는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이때 영양 밀도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는 그냥 무일 뿐, 언제 사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연동운동은 느려지고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젊었을 때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장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펌프처럼 되어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낼 충분한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은 다시 흡수되고 변은 더 딱딱해지며 독소가 재흡수되기 쉬워져 만성염증과 복부 비만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혈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 있던 혈관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겨울무에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만 먹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효과는 무를 적절한 식품들과 올바르게 조합했을 때 나타납니다. 바로 그 조합의 구조가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복부 지방이 안쪽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복부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의 문제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고령자의 복부 지방 대부분은 훨씬 더 깊은 문제, 즉 장의 기능 저하와 장 환경의 장기적인 오염에서 비롯됩니다. 장이 음식물과 노폐물을 원활하게 밀어내지 못하면 오래된 찌꺼기들이 장벽에 하루하루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복부 팽만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는 독소의 근원이 되어 조용히 만성염증을 촉발하고 내장지방의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겨울철 무는 풍부한 거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속에서 커다란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해 노폐물 덩어리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무와 채소를 먹어왔는데도 배는 여전히 나오고 장은 여전히 느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 조합에서 두 번째 중요한 퍼즐 조각, 바로 사과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은 사과가 달고 당분이 많아 살이 찔 수 있다며 꺼립니다. 이 인식은 반만 맞습니다. 사과 속의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펙틴은 특별한 형태의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을 만나면 팽창의 젤 형태를 이루며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에 들어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펙틴이 장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부풀고 장벽을 따라 달라붙습니다. 이 젤층은 장 점막에 오래 붙어 있던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긁어내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장 안의 일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싸 혈액으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펙틴만 있고 밀어내는 힘이 없다면 찌꺼기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밖으로 배출되지는 못합니다. 이때 무에 들어있는 거친 식이섬유가 밀대 역할을 하여 펙틴에 의해 느슨해진 모든 노폐물 덩어리를 한꺼번에 쓸어내 밖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속의 유익균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점막을 보호하는 경비대와 같아서 장 장벽을 유지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장은 쉽게 염증이 생기고 쉽게 세게되며 독소가 혈액으로 더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사과 속의 펙틴은 바로 이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펙틴이 공급되면 유익균이 다시 자라고 늘어나 장 환경이 점차 안정됩니다. 척박한 땅에 맞는 비료를 주면 좋은 풀은 자라고 잡초는 밀려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무와 사과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고령자에서 배변 빈도 역시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벽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바로 그 지점에 콜레스테롤이 쉽게 달라붙어 동맥경화 반점이 형성됩니다. 혈관벽을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하면 벽에 금이 가면 먼지가 쉽게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퀘르세틴은 이러한 균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무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층의 재생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혈관벽은 탄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탄력 있는 혈관은 혈류에 따라 부드럽게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압력을 낮추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사과와 물을 함께 사용하면 한쪽은 염증을 줄이고 다른 한쪽은 구조를 강화해 혈관 보호 효과가 서로 증폭됩니다. 사용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 따로 먹을 경우 생무는 매운맛으로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사과를 단독으로 먹으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당 흡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갈아 음료 형태로 만들면 무의 매운맛은 중화되고 무의 식이섬유는 사과의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은 그대로 살리는 조합입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한 노인을 오랫동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변비를 앓았고 늘 배가 팽팽했으며 화장실에 갈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와 사과를 비슷한 비율로 갈아 마시기 시작한 후 불과 며칠 만에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복부 팽만감이 뚜렷하게 줄었고 허리둘레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고 단지 이 식품 조합만을 올바르게 조정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겨울철 무약 100g과 사과 100g을 준비하고 두 가지 모두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중요한 활성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물, 반, 컵
정도를 넣고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점은 아침 식사 약 30분 전, 장이 비교적 비어있는 상태일 때입니다. 이때 이 혼합물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과 며칠 만에 장이 한결 가벼워지고 배가 점점 들어가며 몸 안에서부터 풀리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장 지방이 실제로 연소되고 혈류가 더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몸에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흐름에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장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복부 지방도 곧바로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이 더 잘 통하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배는 여전히 말랑하고 손발은 여전히 차며 몸 안에 무거운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간과되는 한 가지 요소, 바로 체온에 있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몸은 난방이 없는 방과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도 충분히 따뜻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내장 지방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보온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피부 아래와 복강 내의 지방은 늘어나지만 역설적으로 몸의 중심부는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이러한 속부터 차가운 상태가 신진대사를 둔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단지 조금만 낮아져도 기초에너지 소비량 역시 함께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이유입니다. 이때 두 번째 조합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겨울무와 생강의 결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강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저으며 생강이 맵고 열이 강해 위를 자극하기 쉽다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강이 불편함을 주는 경우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시점에 섭취했을 때입니다. 무와 올바르게 조합되면 생강은 오히려 소화를 돕고 체온을 조절하는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체내에서 열 생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체온이 단일도 정도만 올라가도 신체의 기초대사량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란 휴식을 취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기본 연소로입니다. 이 연소로가 약해지면 지방이 쌓이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갈색 지방의 역할입니다. 인체에는 크게 두 종류의 지방이 존재합니다. 흰색 지방은 저장 지방으로 주로 복부, 허벅지, 엉덩이에 축적됩니다. 반면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태워 열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흰색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생강은 이러한 갈색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천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생강이 몸에 들어오면 열 생성 과정이 증가하고 갈색 지방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복부의 흰색 지방도 점차 건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생강은 대사작용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혈소판이 쉽게 서로 달라붙는 현상입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지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혈관 안에서 불필요하게 응집되면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생강은 이러한 과도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생강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관 내강을 넓혀주어 손발까지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한 후 손발이 덜 차고 저림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강이 겨울무와 함께 사용되면 효과는 서로 보완됩니다. 무가 계속해서 장을 깨끗이 하고 독소 부담을 줄이는 동안 생강은 몸의 중심 체온을 끌어올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장이 더 깨끗해지고 독소가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고르게 분포되면 몸 안의 무거운 느낌은 점차 사라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저항이 줄어들면서 혈압 역시 보다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는 70대가 넘은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특히 밤에 손발이 얼음처럼 차갑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측정된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였지만 차가움과 저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겨울무와 생강을 함께 끓여 따뜻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하루 2번 규칙적으로 섭취한 지 며칠 만에 손이 확실히 따뜻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자 저릿한 느낌도 줄었고
잠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는 불편한 증상이 항상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몸에 맞는 올바른 도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의 준비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겨울 무약 100g과 생강 약 10g이면 충분합니다. 생강은 많을 필요가 없으며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면 됩니다. 두 재료를 얇게 썰어 약 500ml의 물에 넣고 약 10분간 은근히 끓입니다.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합니다. 위가 민감한 사람들은 속쓰림을 피하기 위해 식후에 마셔도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장이 한결 가벼워지면 많은 사람들은 배가 부드러워지고 옷이 더 편하게 맞으며 몸이 전반적으로 더 가볍고 유연해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부지방과 혈관이 진정으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체내에 축적된 나트륨의 양과 혈관 내부의 압력입니다. 장이 가벼워지고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몸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복부지방과 혈관이 진정으로 원활해지기 어려운 또 하나의 조용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내에 축적된 나트륨의 양과 혈관 내부의 압력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은 짠 음식이 혈압을 올린다고 생각해 국물 요리나 탕 요리를 아예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문제는 국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국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겨울무와 해조류의 결합입니다. 해조류, 특히 국을 끓일 때 흔히 사용하는 종류에는 알지네이트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점성이 있어 장에 들어가면 얇은 막처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싸 장벽을 통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지네이트를 식품 포장용 랩에 비유하자면 과잉지방을 감싸 배설 경로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액으로 들어가는 지방의 양이 줄어들고 혈관이 받는 부담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조류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 안에 수분이 정체되고 압력이 높아지며 혈압이 점점 상승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끌어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혈관 내부의 압력을 낮춥니다. 고령자의 식단은 필요 이상으로 염분이 많은 반면 칼륨 섭취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해조류를 올바르게 보충하면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에는 또 하나의 성분인 라미닌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입니다. 혈관벽이 이완되면 내부 압력이 낮아지고 혈액이 더 쉽게 흐릅니다. 혈관을 고무 호스에 비유한다면 라미닌은 호스의 긴장을 풀어 과도한 수축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조류가 겨울 무와 함께 사용되면 그 효과는 서로 증폭됩니다. 무의 식이섬유는 계속해서 장을 돕고 해조류의 알지네이트, 칼륨, 라미닌은 동시에 혈중지방과 혈압에 작용합니다. 저는 70대가 넘은 한 노인을 오랫동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혈압이 항상 높은 수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짠 것이 걱정되어 국물 요리를 거의 완전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조리 방법을 바꾸어 겨울무와 해조류로 매우 싱겁게 거의 소금을 넣지 않고 국을 끓여 먹기 시작한 뒤 약 2주 만에 집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가 점차 내려가며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랐던 점은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머리가 무겁거나 팽팽한 느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합의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겨울 무약 100g과 말린 해조류 약 10g, 손바닥 크기 정도의 해조류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무는 큼직하게 썰어 해조류와 함께 약 1리터의 물에 넣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해조류 자체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 대부분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밍밍하게 느껴질 경우에만 먹기 쉬울 정도로 아주 소량의 간만 더하면 됩니다.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먹어도 되고 국물만 마셔도 되며 특히 저녁에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5일이냐고 묻습니다. 5일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장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약 2-3일이 필요하고 유익균 역시 적응하고 증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관과 순환계도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반응하는데 며칠이 더 걸립니다. 몸은 하나의 땅과 같아서
오늘 씨를 뿌렸다고 내일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5일은 몸이 신호를 인식하고 조정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5일 동안 올바르게 적용한 뒤 많은 사람들은 장이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혈압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매일 3가지 조합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무와 사과를, 다른 날은 무와 생강을, 또 다른 날은 무와 해조류를 사용하는 식으로 번갈아도 됩니다. 몸에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자신의 반응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편안함이 느껴지면 그 조합이 맞는 것이고 무겁거나 불편하다면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사과의 양을 줄이거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칼륨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해조류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이 매우 민감한 사람은 소량으로 시작해 장이 천천히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금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의 몸에 맞게 조절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3가지 조합이 단기간에 끝내는 요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과의 대화에 가깝습니다. 장이 정화되고 체온이 올라가며 과도한 나트륨이 배출되면 복부지방과 혈관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부엌에 있는 재료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소박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겨울무는 귀한 식재료가 아니고 사과나 생강, 해조류 역시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조합되었을 때 이들은 몸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며칠 후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 이야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